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11편으로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게 지금 11편까지 하고 있는데 30편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법률 전문가만 알면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는데 설명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도 공부는 하셔야겠죠. 조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을 적어 놓은 서류를 말해요.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피의자는 죄를 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 즉 공소 제기된 사람을 말해요. 따라서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악명 높은 공수처에서 죄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 부르고 법원에서 판사가 형사재판할 때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 즉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제3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증언해주는 증인과 비슷하지만 증인과는 조금 다르고요. 위증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법원에 와서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을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위증죄는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민사소송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위의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위증죄 아닌 거 이해하실 거예요. 에고 또 딴소리.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나누어져요. 오래전부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는 예를 들어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 경찰에서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에 오면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경찰이 그런 고문이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데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어요. 즉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헌법재판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한 선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는 일반인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안동환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도 해요. 그러나 법을 잘못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둘째는 탄핵 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성질상 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천치현, 또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늙어서 자꾸 실수를 하네요. 천재현이었군요. 별로 천재 같지는 않으신데. 하여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부분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말로는 앵무새, 아니 성질무새같이 헌법재판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성질이라는 것인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의견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은 단심제라서 불복할 수 없으므로 더욱 증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휴지 조각에 다름없는 서류를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추상적인 말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부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헌법재판소법에는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은 송부촉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소송행위로 인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속상한 것은 이 점을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하셨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강하게 반발하고 저렇게 문대행이 마음대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했을 텐데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갈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대행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나요? 법원에 더 오래 있었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요즘은 가끔 느껴집니다. 변호사 시작하고 판사를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작곡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처럼 추악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피아노 실력은 별로 없지만 나름 눈 가리고 치는 것은 잘해서 눈을 가리고 한번 쳐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안대에 구멍 뚫린 거 아니냐? 왜 앞에 악보가 있냐? 라고 하시던데 진짜 안 보고 친 거 맞아요. 그리고 손만 보면 40대라고 주장해도 될라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 음이 틀렸네요. B플랫이어야 하는데 D플랫을 짚었네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도 이걸 몰랐네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